한덕수 최상목 이야기 갑니다. 무역 균형, 조선카드로 한미 관세 협상 첫 단추, 방위비는 미언급. 자,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인데, 일단 연합뉴스의 보도만 봅시다. 한국이 협상의 첫 단추를 끼웠대요.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며 7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됐어요. 협상의 기본 틀 마련했고 다음 주부터 분야별 실무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6월 대선을 치르는 한국은 차기 정부 출범인 7월 포괄 합의에 무게를 싣는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강하게 희망해 논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온도차도 일부 감지된다. 이러면 우리가 협상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7월 8일까지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놓고 테이블 세팅 성격 정도로 끝냈다는 거예요. 어제는 최상목이 이런저런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정권으로 이제 넘기려고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 연합뉴스의 보도만 보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런데 베선트 장관이 배 장관이 있는데 배 장관이 하는 말들이 조금 야릇해요. 거기다가 방위비 얘기가 나오질 않았어. 방위비는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란 말이에요. 방위비를 볼모로 이것저것 뜯어내려고 생각했는데 방위비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네? 근데 연합뉴스는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방위비를 안 꺼냈어? 그럼 우리가 다 내줬구나. 미국은 방위비를 꺼낼 필요도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매불쇼에서 김준영 의원 얘기를 좀 듣고 저도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요,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담을 가졌다. 우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이거는 다음 주에 MOU 체결하겠다는 거죠. 물론 MOU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MOU 체결 벌써 사인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바로바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하나씩 좀 볼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매우 만족한다는 거야. 이렇게 빨리 협상이 진행된다고? 미국이 놀라고 있는 거 아니냐? 다음 주부터 바로 사인 가능하겠는데? 이거죠? 근데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거다. 자, 기술적인 것, 테크니컬. 이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부 사항이에요. 미국 말로 기술적인 조건인데 우리말로는 세부 사항 논의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논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세부사항 논의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도대체 뭘 얘기했길래 세부사항 얘기가 나오는 거냐? 이거 매우 거슬리는 대목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한국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거다. 와, 도대체 뭘 던졌길래 약간 미국도 놀란 느낌 아니에요? 물론 얘네도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고요. 급한 건 미국이에요. 한국이 아니라. 우리 좀 있으면 차기 정부 들어오니까 니들이 뭘 원하는지 드러나 줄게 하고 오면 돼. 뭐라고 하든 우리가 뭘 던질 이유가 없다고. 니네 던져봐. 우리는 던질 자격이 없어. 니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정리해서 다음 정권에 잘 정리해서 넘겨줄게. 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하는 말들을 보면 블러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깨림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상목을 믿을 수가 없고 한덕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최상목이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는 7월에 다음 정권에 일괄 타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막 브리핑을 해요. 안심시켜주는 이런 브리핑을 하는데 그걸 어디서 했느냐? 이거는 김준영 의원의 말인데요. 최상목이 그 조안은 외신하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주미 대사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한국 언론에게.
한국 사람들 들으라고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래도 조금 믿을 수 있겠으나 이건 믿기가 좀 어렵다. 대사관에 와서 한국 언론들한테 브리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믿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김준영 의원이. 자, 한덕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는데요. 4월 달에 김준영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한 겁니다. 1995년 자동차 협상 기억하시죠? 슈퍼 301조. 그때 한덕수 대행이 당시 대표단도 아닌데 뒤로 가서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짓을 했었다. 몇 가지 협상에 파탄을 일으킨 인간이 한덕수인데요. 이 인간이 한미 FTA를 할 때 약값 상한선, 약값에 대한 상한가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풀어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미국은 상한가 풀어라.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그 당시에 미국 대사였어요. 주미 대사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쓱 가서 약값 상한선을 풀어주는 것처럼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지가, 대사가. MB 때입니다. 이때가 MB 때. 근데 MB한테 걸려요. 걸려가지고 잘립니다. 야, 저 떡수 저거 뭐하는 놈이야? 저거 나라를 팔아먹어? 그래서 MB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게 한덕수예요. 뒤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1995년 자동차 협정 때도 자기가 협상단도 아닌데 뒷구멍으로 비공식으로 미국 얘기 다 들어준 다음에 협상단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던져놓고 대형 사고를 친 게 한덕수고요. 미국과 FTA 관련돼서 약값 상한선 관련돼서도 뒤에서 뭔가 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장난질 치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주미대사에서 잘리고요. 마늘협상 유명하거든요. 한덕수 저사세 외교의 마늘협상 재현. 이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대중 정부 때요. 마늘협상 파동이 있었습니다. 얘가 통상교섭 본부장 재직 당시 중국하고 마늘협상을 합니다.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 이거를 속여요. 해놓고 알리질 않아. 지가 협상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잘립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게 한덕수예요. 이때 서규령 농림부 차관 같이 경질됐거든요. 근데 농림부 차관은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다. 그런 협상이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 나 억울하다. 중국하고 2003년부터 완전 자유라 무관세 이렇게 하기로 지가 사인해놓고 말을 안 했어. 이런 놈입니다. 협상만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 이 놈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지금 냅두고 있나?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지금 뭘 던져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국의 이 베선트 장관의 말만 보면은 심각하게 느껴져요. 한덕수 탄핵시켜야 됩니다. 최상목도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 협상단 다 못하게 스톱시켜야 돼요. 큰일 나요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물론 지금 민주당에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이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하겠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잘라놓고 걱정 좀 안 시키면 안 되나? 한덕수는 지금 대통령병 걸러가지고 뭐라도 할 기세인데 이게 제일 걱정돼요 정말. 저는 조이대도 걱정 안 되고 지기현도 걱정 안 되거든요. 근데 한덕수 최상목은 걱정이 됩니다. 특히 한덕수. 빨리 좀 탄핵해서 우리 좀 맘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민주당. 제발.